22일 오전 광주 시내 주요 인사와 시민군 대표 15명으로 구성된 시민학생 수습위원회가 결성됩니다. 이때 수습위원회 내부는 무기를 들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쪽과 무기를 반납하고 계엄 당국과 협상하자는 쪽으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습위원회는 계엄 분소를 찾아 첫 번째 협상을 시도합니다. 계엄 분소 측에서는 일단 무기가 무질서하게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수습이 어려우니까 일단 무기를 회수하고 반납하는 것이 수습의 조건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민들은 수습위원회 협상 결과를 기다리며 도청 군수대 앞에 모여 걸기대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열린 협상 보고대회에서 시민들은 무기를 반납하자는 수습위원회의 발언에 거칠게 항의합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면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무기를 반납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찬성했는데 뭐랄까 무조건적인 예를 들면 광주 시민들의 희생에 대한 어떤 정부의 보상 없이 무조건적인 무기 반납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있었어요. 걸기대회가 열리는 군수대 주변에는 죽은 자들의 관이 즐비했습니다. 이 기막힌 죽음들에 대한 해명조차 없는 상황에서 무기를 반납할 수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희생을 억제하며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치안 유지와 질서 회복을 위하여 대학별, 고고별 도청 앞 분수대 광장은 다시 결사항전을 다지는 열린 마당이 돼갔고 이 시민 걸기대회를 이끌어간 이가 윤상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분노는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진행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혼돈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상훈 양 같은 경우가 어떤 뭐랄까요. 가장 좀 여러 가지 상황도 다 많이 직접 이제 목격을 했고 좀 냉철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윤상원은 도청 지도부의 상황실을 찾아갑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투쟁 방식을 건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윤상원 씨는 그래도 지금 아마 무장한 시민군은 통제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대오를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저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들의 요구하는 그런 요구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한 도청을 비우거나 무기를 반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식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나도 윤상원 씨 하는 말에 공감을 했고 내 생각도 똑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계엄 당국은 계속해서 무기 반납을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난동자 여러분, 더 이상 주저마시고 무기와 탄약을 가지고 오늘 낮 12시까지 광주 국군통합병원 앞으로 오십시오. 본관이 지정한 시간 내에 무기를 본인이 직접 가지고 오는 경우 과거는 일체 불문에 붙일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결국 무기는 반납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습위원들의 주도 아래 22일부터 회수를 시작, 25일에는 나가있던 6천여 정 중에서 3천여 정이 반납되기에 이릅니다. (21일) 오후의 무장에서 하루 만에 반납되기 시작한 무기들. 회수되는 무기들과 함께 시민군도 점차 해체될 조짐이 보입니다. 윤상원은 그런 상황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25일 밤 10시
윤상원은 도청 지도부 내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항쟁 지도부를 탄생시킵니다. 이름하여 민주시민투쟁위원회. 무기를 반납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새 지도부에서 윤상원의 직책은 대변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26일 아침, 계엄군이 진압작전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광주의 제야 인사들은 계엄군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탱크에 맞서 맨몸으로 그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죽음의 행진이었습니다. 계엄군은 잠시 퇴각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은 그날 밤 자정까지 무기를 반납하지 않으면 진압작전을 실시한다는 최후 통첩을 보내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26일 오후 시민들은 5번째 걸기대회를 갖습니다. 이날 이 자리에서 역사 앞에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80만 광주 시민 결의문이 채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서히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새벽에 계엄군이 들어올 것 같다. 이 사실을 알렸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여기를 지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일부 이제 시민들, 학생들을 앞세우고 시민들이 이렇게 가두 시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보니까 떠났을 때 수보다는 훨씬 줄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밤 계엄군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시민들은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종 시한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도청 지도부 사이에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집니다. 이제 여기서 항복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남아 싸울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주 시민 다 죽고 나서 민주주의가 되면 뭐하고 어떤 것이 우리 목적을 달성하 못하겠냐. 조금 우리가 그 조건을 다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지금 상황이 도저히 우리가 같이 맞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계엄군이 오늘 밤 12시가 지나면 분명히 공격을 올 것인데 윤상원은 이제 와서 항복할 수는 없다고 역설했고 반대편에서는 더 이상의 희생을 줄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회의는 항복 쪽으로 기울고 이때 윤상원을 지지하는 한 청년이 총을 들고 회의실로 뛰어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도청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나 사살해버리겠다. 광주 시민 어쩌라고 너희들은 이런단 말이냐. 했더니 이제 회의 분위기가 싸늘해지지 않겠어요? 뭐 총을 들고 가서 위협을 하니까 자기들은 방법이 없었죠. 그리고 하나둘 빠져서 이제 도청을 나갑니다. 그렇게 고단했던 논쟁은 끝이 났습니다. 떠날 사람들은 떠나가고 윤상원은 조용히 총을 들고 일어섰습니다.